서 변호사님, 네. 이재명 영장 기각 이후 추석 민심이 어떻게 나올지 정치권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아서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추석에 고향 좀 다녀오셨습니까? 예, 대구에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. 그러면 올 추석 민심 우리 서 변호사님이 본 추석 민심 어떻습니까? 근데 영남 쪽이어가지고 좀 아니 방송이 그 추석 당일까지 예. 채널 A하고 연합뉴스 방송이 있어서 저녁이 끝나고 가니까 밤 늦게 도착해서 그렇죠. 그 다음날 또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지는 잘 못했어요. 예, 아무래도 그러시겠죠. 그리고 요즘에는 뭐 친구들이든 간에 어떤 모임에서 만나도 가급적 정치 얘기들은 안 해요. 워낙 지금 이 정치적 지형이 이렇게 양분되다시피 되는 상황이어서 자칫하다가는 이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 친구들 간에도 정치 얘기는 가급적 입을 다물더라고요. 아무튼 유창훈 판사의 황당한 영장 기각으로 이 상심을 하신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싸움에서 승패는 뭐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시청자들께 우리 서 변호사님이 좀 위로와 격려 말씀 좀 전해 주시죠, 우선. 위로와 격려가 아니고 예. 제가 이제 그 사과 방송부터 해야죠. 사과 방송부터. 저도 이제 그 저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제 대다수 그 중도 쪽에 있는 패널들도요. 심지어 이제 그 좌파 쪽의 패널들도 거의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. 이런 데 그 상황이었거든요. 이재명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단식이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뭐 결과적으로 이게 그 뭐 제가 발부될 걸로 예측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사과 말씀부터 드리되고요. 근데 저 뭐 제가 방송을 하지만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점치고 뭐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거는 잘 못해요.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유동학 뭐 이런 명리학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그분도 옛날에 제 강의할 때 그 제자였어요. 근데 요즘 여기 그 사주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. 명리학. 그렇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봉규 TV에서 방송도 하고 다른 데도 방송도 하잖아요. 이런 분들은 이제 미래를 사주를 가지고 미래를 전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재주는 없고 그때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팩트나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결과도 제가 예측을 하지만 이게 그 점쟁이처럼 좀 맞추기는 어렵고요. 특히 이제 그 좀 뭐 변명 같지만 법치가 무너지고 이런 데면 이게 더 상식적인 결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좀 틀린 거 먼저 이제 그 사과부터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저도 이게 뭐 엄청나게 그 정말 충격도 많이 받았죠. 처음에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. 다들 그랬을 거예요. 뭐 그래도 이제 다시 뭐 또 수습해서 수많은 하나의 이제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하나의 이제 그 좌파와 체제 전쟁이라면 그 수많은 이제 전투 중에 하나고요. 그렇죠. 요즘은 이제 뭐 조국이나 김경수 옛날을 되돌아보면 다 영장 기각 때도 이게 나중에 다 구속되고 실형도 왔잖아요. 따라서 이제 이거 끝나야 끝난 거지. 아직은 이제 그 끝난 게 아니다. 이래 봅니다. 그렇습니다. 기각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최근에 특히 중앙지검이 더 그런 것 같아요. 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. 이게 로또 복권하고 비슷해가지고 판사를 잘못 만나놓으면은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데. 지금 이제 어떤 분이 그 이현종 선배라고 어벤져스 문화일보의 논술위원 그분도 방송할 때 그러더라고요. 제가 자주 연락하고 하니까 뭐냐면 이제 그 김명수 체제 들어서면서 가장 신경 쓴 게 두 개입니다. 하나가 중앙지검. 중앙지검은 이제 김명수 본인도 실질심사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따라서 이제 그 중앙지검의 영장 전담을 자기가 이게 가장 중앙지법, 중앙지법 믿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게 세명을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신경 쓴 게 남부입니다. 남부 지법에도 이제 그 여의도 사건이 많이 와요. 그렇죠. 거기도 이제 그 김명수가 좀 믿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산을 포진했다.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원 있잖아요. 거기는 이제 그 좀 밀린 거죠.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 쌍방울 같은 걸 따로 해가지고 수원에 청구하면 수원의 영장 담당은
모든 사람을 다 발부했어요. 예, 예. 무슨 말이냐면 이게 김성태, 뭐 방용철, 양성길, 쌍방울 임원들도 구속영장을 다 발부했고, 예. 그다음에 그 안부수라든지, 그다음에 경기도의 그 신모 평화협력국장, 예, 그렇죠. 다 영장 발부돼서 지금 깜빵에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화영부터, 그러니까 수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쌍방울의 내용을 잘 안다 이거죠. 다 영장을 발부했으니. 예. 근데 서울의 유창훈이나 쌍방울 사건을 몰라요. 그렇죠. 하루밖에 안 봤잖아요. 예. 몇 시간밖에 안 본 거예요. 예. 근데 수원의 판사는 쌍방울 사건을 훤히 꿰뚫어 보잖아요. 옛날부터 몇십 명을 발부했으니까. 예. 근데 왜 그걸 서울로 가져왔냐? 그러네. 그냥 수원에서 치면 또 수원에 이제 그 판사는 다 발부됐고 아무래도 이게 김명수 힘이 미치는 데가 아니잖아. 내용도 알고. 예. 이런 데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뭐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게 그 원칙대로 이게 병합해 주는 게 이재명한테 턱해 주는 거예요. 예. 턱해 주는 거예요. 원래 근데 서 이게 변호사님은 병을 따로 하자고요. 원칙대로. 예. 예. 근데 이거 합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쌍방울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. 예.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두 개의 사건, 뭐 유전교사까지 묶어서 불구속 기소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강 수사를 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. 현재로서 불구속 기소할지 아닐지 이런 것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이렇게 영장기각부에 언급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내에서도 이 쌍방울 수사는 충분히 더 보강을 할 부분이 많다. 그냥 뭐 재청구는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또 어떤 증거를 들이대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수원에서 가능하지 않느냐. 백현동은 이준교사하고 묶어갖고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조금 전에 그 뭐 검찰에 출입하는 동아일보에 검찰팀장이 있어요. 예, 예. 그 이제 검찰의 그 팀장이죠. 동아일보가 이제 그 아무래도 법조가 좀 강합니다. 강하죠. 숫자도 많고. 전통적으로 좀 강합니다. 지금 이제 그 제가 한 20분 통화다 왔는데 검찰팀장도 오늘 출근했어요. 예, 예. 물어보니까 이제 그 수원지검, 중앙지검의 검사들도 연휴 때 다 출근했다. 추석 연휴인데도 이게 검사들도 지금 이게 다 출근했더라고. 자기들도 힘들 텐데. 그래도 이게 뭐 보강이나 마무리 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. 그렇죠. 출근했다고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. 예. 총장이. 예. 하나는 이제 뭐 그냥 원칙대로 하면 빨리는 안 날 것 같아. 한 달은 걸리지 않겠나. 이 동아일보 팀장은 그렇게 예측하는데 한 달 정도는 고민하지 않겠는가. 예.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총선이 막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게 부담되니까 이제 다시 박정장 치는 게 검찰도 이게 좀 부담이 되는지. 예. 아예 그냥 이제 그 영장이 기각됐고 이래 따라서 이제 그 그냥 세 개를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예. 백현동 위정교사 쌍방울 예. 이걸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은 이제 그 쌍방울을 원래 가져가라.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다 인정하는 게 백현동이나 위정교사는 수사 끝났다 봐요. 예. 예. 이미 이제 그 위정교사는 뭐 소명됐다 했으니까 소명됐다고 했잖아요. 수사가 이제 끝난 게 맞고 끝난 거고. 백현동도 이제 그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의심이 된다고 했죠. 했잖아요. 예.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 직접 간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좀 부족하다.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직접 증거가 다 있으면 그거는 유죄지 뭐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의심만 들어도 되거든요. 그렇죠. 죄를 범하였다고 이제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. 영장이 발부되는 그렇죠. 이게 우리 법이잖아요. 예. 예. 근데 이거 뭐 본안하고 구속 단계를 섞어가지고 판사가 유창훈과 너무 이게 완전히 나중에 재판회가 유죄를 때릴 정도의 확신이 있잖아요. 예. 예. 이걸 이제 그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이 나거든요. 이것까지 요구해서 구속 단계에서 그게 아니니까 기각이다. 이거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지금 이게 유창훈도 탄핵에 뭐 이게 징계해달라고 청원도 내고 막 이러더라고 지금 여러 단체가. 예. 예. 아예 구속 단계에서 과도하게 입증의 강도를 높이는 거죠. 이재명이 직접 지시하고 그런 정황이 있으면은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은 뭐 더 재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그거는 나중에 재판해가지고 따져볼 문제고 상당한 의심은 있잖아요. 의심만 있으면 그게 영장 발부 사유거든요. 본인도 얘기했잖아요. 의심이 든다고.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? 따라서 이제 그 수사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두 번째 안은
분리죠, 분리. 원래대로. 예, 분리. 그래서 이제 그 위정 교사하고 이제 백현동만 그는 이제 불구속 기소해도 예. 금방 이게 심리가 끝날 거예요. 심리 끝나면 이게 뭐 실형이든 집행유예 놓을 거 아닙니까? 예. 위정 교사 하나만 가지고도 벌금형은 없어요. 예. 위정 교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1년 6월에서 최대는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. 위정 교사가. 위증이 강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교사라는 게 그 위정 한 놈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거거든요. 예. 교사는. 여기는 뭐 녹취록까지 다 나왔잖아요. 이재명의 목소리까지. 제 생각은 차라리 그냥 위정 교사 하나만 빨리 기소해서 예. 몇 달 안에 쇼부바가 집행유예 만들면 날라가잖아요, 배치나. 예. 이런 주장도 있어요. 예. 위정 교사 하나만 확실한 거. 예, 확실하죠. 백현동도 이거. 좀 이따 보완하고. 예. 가장 확실한 위정 교사만 해서 빨리 재판 몇 달 안에 쇼부보자. 녹취록만 틀면 되지 않냐. 이런 주장도 있어요. 그러겠네요. 예. 근데 1심이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거까지 이제 쪼갤지. 아마 이제 중앙지검 했던 위정 교사하고 백현동 요거를 이게 묶어서 하고. 근데 그 쌍방울은 명분이 있는 게 왜 그럼 수원에 가져가 더 보강 수사가 왜 필요하냐? 예. 명분이 있는 게 그때 그 사법방해로 박찬대하고요. 예. 그다음에 그 천준호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. 안 나왔죠. 그다음에 이우일이라고 그 이화영의 40년 친구인데 용인갑의 그 용인갑. 위원장인데 예. 이 자네에게 나오라 했더니 단식을 15일 했어요. 이재명 옆에서. 그래서 병원 갔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근데 그 천준호 비서실장은 그때 경기도의 그 대북 자료를 빼돌린 거예요. 예. 그게 신모협력국장하고 아주 유사한 범죄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근데 그 천준호 혐의도 크고, 그다음에 그 박찬대도 크고, 예. 그다음에 이우일이도 있고, 무엇보다 이게 이화영의 부인을 소환해야 되는데 백정화. 지금 이게 4번 이상 소환했는데도 안 나와요. 아, 그럼 이거 체포영장 해야죠 그냥. 구인장 발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뭉칫돈이 한 3억이 들어와 있어요. 예. 그 그 다른 돈이 데서. 어디서 들어왔겠어요? 그 돈도 이게 그 뇌물이나 이거잖아요. 따라서 저는 이제 이화영의 부인도 빨리 그냥 안 오면 체포하고, 예. 그다음에 이우일이 뭐 천준호, 그다음에 박찬대 예. 이런 자들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해유하고 어떻게 이제 그 증거를 인멸하고 또 이화영을 어떻게 해유했는지 이거를 이게 수원지검에서 빨리 이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거죠. 예. 그러면 이게 증거인멸이 달라지잖아요. 예. 이미 그 유창훈이도 정황은 보인다 그랬거든. 예. 근데 이재명이가 직접 지시한 또 그것도 증거가 없대. 아니 이재명이가 천준호 보고 직접 네 가서 해유해봐라. 이걸 어떻게 검찰이 확보합니까? 아, 그걸 녹음을 해놨을 리도 없는 것이고 누가 가서 그걸 찍은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직접 증거가 나오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천준호, 박찬대, 이우일이 뭐 이화영의 부인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예. 이거는 이게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는 거는 천하가 다 아는 거잖아. 예. 이런 걸 이게 우리 법률 용어로 경험칙상 예.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상시 경험칙에 의해서 예.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청탁했다 막 궁예 관시법까지 들어댔잖아요. 그랬었죠.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잖아요.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그 수원에서 다시 가져가서 보강 증거인멸이나 그다음에 이화영 해유 부분 있잖아. 예. 이거를 이게 그 다시 조사해서 그러면 이제 뭐 수원에다가 예. 청구하면 수원에 판사 다 안단 말이죠. 예. 수원에 이런 식으로 이게 가야 된다. 그런데 다행인 게 지금 수원지검이 또 하나 가지고 있어 사건을. 예. 바로 근데 이거 쪼개기 의혹입니다. 이 명분이 돼요. 예. 쪼개기 후원금 이것만 가지고 구속 친사 많아요. 예. 이재명이 거기에 경선할 때 이낙연이하고 첫날에 1억 5천에서 2억 들어왔죠. 그게 이제 그 김성태 1,000만 원, 배상윤이 1,000만 원, 또는 이제 박용철 1,000만 원, 양성길이 1,000만 원, 이런 식으로 쭉 나왔거든요. 그럼 이게 이재명 측에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잖아요. 예. 비서가 전화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쪼개기 후원이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.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5천만 원이 넘어 구속되는 경우 많아요. 근데 1억 5천이잖아요. 이걸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미 선관위까지 압수수색 다 끝났어요.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이제 그 쌍방울을 가져가면 그것만 가지고 다시 영장하기 좀 그러면 거기에 정치자금법 확실하게 쪼개기 후원금이 나와 있잖아요. 예. 이것까지 이제 그 합쳐서 쌍방울 보안 수사하고 쪼개기 후원금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인카드도 마무리 지어야죠. 예. 법인카드. 법인카드도 이제 법인카드. 배소연이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거 말이 안 되잖아. 예. 배소연이가 한 건 쓴 게 그것도 집행유예입니다. 근데 그건 이제 10만 원인가 쓴 거 아닙니까? 10만 원 7만 원이라고 했죠. 예. 이재명이는 7만 원 가지고 자본을 나간다고. 그러니까요. 그게 집행유예 아닙니까? 예. 그게 이제 그 경찰에 지금 보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 이게 경찰에서 넘겨가지고 예. 거기에도 이제 그 주범은 이재명이거든요. 예. 그다음에 김혜경이가 이제 그 공범이고 그다음에 신분권이 배소연입니다. 예. 그렇죠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수원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
법인카드,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, 그다음에 쌍방울 이렇게 세 개 하고, 그다음에 그 밑에 성남지청에서 이제 정자동을 하고 있는 거고, 이 정자동도 일단 이게 세 개 정도는 이미 수사가 됐기 때문에 예. 빨리 이게 저는 분리해서 수원지검에서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청구를 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. 수원지검장도 이번에 반배 부패 부장이었죠? 예. 근데 새로 내려갔잖아요. 뭔가 좀 신봉수 부장이. 신봉수 부장이 지검장이 됐으니까 신봉수 지검장이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? 지난번에 홍 지검장은 광주 고검장으로 내려 보내버렸잖아요. 그러면 가서 좀 성과를 내야죠. 예, 그렇습니다.